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의 투표를 도와줄 보트 봉이에요. 이름이 왜 이래? 오늘은 투표용지를 접어볼 거예요. 종이를 들고 자르세요. 짜잔! 우와, 끝났어요. 참 쉽죠? 실은 아직 안 끝났어요.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거든요. 무슨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냐고요? 누구를 뽑길래?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먼저 지방선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지방선거. 선거는 뭔지 알죠?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대빵이자 행정부의 보스를 뽑는 선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에서 일할 300명을 뽑는 선거죠. 이렇게 뽑은 사람들이 행정부, 입법부 등 대한민국을 위한 기관으로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얘네는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하는데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일을 해야 할 곳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지역에서 정부의 일을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견제하는 일을 하는 건 지방의회라고 해요. 지방선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와 여기서 일할 우리 지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불러요. 인사해요 친구들. 아니 근데 그러면 2장 아니에요? 왜 7장이에요? 지방선거에는 2가지 범위가 있어요. 광역과 기초라고 불러요. 큰 단위가 광역이고 작은 단위가 기초예요. 우와, 감이 잘 안 오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산다고 해봐요. 대전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고 유성구는 기초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2종류니까 자치단체장도 2를 뽑아야 돼요. 광역인 대전광역시장 하나, 기초인 유성구청장 하나. 이렇게요. 지방의회도 2종류예요. 광역의회인 대전광역시 의회가 있고 기초의회인 유성구 의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의원도 뽑아야 되고 유성구의원도 뽑아야 돼요. 짜잔! 벌써 4장 됐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더 뽑을 거예요. 대신 2번째 뽑을 사람은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해요. 사람의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투표를 하고, 정당이 득표한 수에 비례해서 정당이 정해놓은 후보가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1장,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1장, 2장이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교육감 1장, 총 7장. 우와, 벌써 끝났어요. 한편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에 사는 친구들은 뽑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다를 거예요. 대전에서 조금 위에 있는 청주에 사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는 충북 청주니까 광역은 충청북 도고 기초는 청주시예요. 이때 청주시는 시지만 충청북 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 청주시장을 뽑아요. 참고로 충북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군이니까 기초로 옥천 군수를 뽑아요. 자, 뽑아야 하는 사람들을 정리해보면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의원,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교육감, 이렇게 7장. 7장 투표. 간단하죠?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비슷하게 놓고 보면 돼요. 일곱 장 받고 당황하지 말고 누구 뽑는지는 알고 하러 가면 어떨까요? 근데 이렇게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하는 거냐고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아봐요. 저도 퇴근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친구들 안녕. 또 봐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돌아온 지방선거 종이접기 시간. 지난 시간에는 투표용지 7장을 제대로 접어봤는데요.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아볼게요. 먼저 이번 선거에서 뽑는 사람들의 직군을 나눠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부터 만나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서울시장을, 지방의원으로 서울시의원을 뽑게 될 거예요. 시장, 시의원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상사랑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섭섭해할걸요? 이 둘은 하는 일도 일하는 건물도 달라요.
서울시청의 직원들,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과 관련된 모든 업무 처리를 하겠죠. 행정, 경제, 문화, 복지, 환경, 주택, 교통, 안전 등등등등등. 서울시장은 이 모든 업무의 책임자라고 보면 돼요. 서울시의회는 여러 명의 시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회는 쉽게 말하면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이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 견제하는 일을 해요. 작은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둘은 서로 간의 견제 속에서 균형을 이룬 채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요. 이 사이에서 지방자치가 작동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작고 많은 법들에 의해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모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지방에서 적용되는 조금 작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례와 규칙이라고 불러요. 조례는 지방의 사무에 관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발의하고 의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요. 제정된 조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만드는 것이 규칙이에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해요. 조례는 어떤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청년 부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짓자라는 생각이 있어도 지방정부가 그 일을 하려면 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시행 단계 및 원칙을 담은 규칙이 필요한 거죠. 지역민들이 원하거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례는 종류도 다양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난개발이 이슈인 동네에서는 바다 지킴이를 만들기도 해요.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노인 문제는 지역 구분 없이 활발하고요. 한편 조례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하기도 하고 관청과 의회가 대립을 하기도 해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우려도 있죠. 물론 지자체를 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참, 교육감을 빠뜨리고 있었네요. 교육감은 해당 지역에 한해서 교육에 관련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갖는데요. 교육청에서 일하고 교육과 관련된 조례안을 작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폐지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뽑을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역을 잘 알고 법도 잘 알고 나와 우리를 대변할 사람을 뽑아야 할 거예요. 알고 거르는 것과 아는 걸 포기하는 것과는 조금, 꽤 다르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투표소에서 봬요. 안녕.